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주말 퇴근길에 유튜브를 찍습니다. 오늘 새벽에 일어나서 차트들을 돌려보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아직 제가 가진 지식으로는 반도체가 더 상승할지 더 하락할지 차트상으로는 지금은 저는 알 수 없고요. 오랫동안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은 유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좋은 호재들이 많고, 그래서 충분히 가지고 갈 수 있지만, 지금 들어간다고 했을 때 지금은 그냥 손절을 잡고 들어가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요새 고민을 하고 게시글에 썼듯이 주식이 지옥이다라고 한 이유는 신용을 썼기 때문입니다. 신용을 쓰고 고점에 물렸기 때문입니다. 거의 정말 초보가 하는 그런 행동을 했습니다. 만약에 그냥 현금으로 샀다면은 뭐 유지는 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재무도 좋고 시나리오도 괜찮고 그런 종목이라서 견뎌볼 수는 있었겠지만, 지금 차트적으로 봤을 때는 그리 좋은 모습은 아니고, 반등은 나올 수 있지만 본전까지는 아닌, 그래서 다른 신용을 쓴 종목들이 올라와줘야 반대매매를 당하지 않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확실할 때 아니면은 신용은 쓰지 마라. 그 확실할 때가 언제냐? 100%의 확신을 얘기하는 겁니다. 100%. 100%라는 건 뭐죠? 내가 완벽하게 지금 이 종목의 차트 흐름을 꿰뚫고 있다. 그럴 때 아니면은 하지 마라. 어제 저는 두 종목에 대해서 신용을 써서 매수를 했는데요. 한 종목은 100% 확신을 가지고 매수를 했고, 하나는 반반입니다. 반반이라는 것은 뭐죠? 모른다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차트에서 올라갈 수 있는 흐름도 같이 나와 있고, 떨어질 수 있는 흐름도 같이 나와 있다면 사실은 매수하면 안 되는데 욕심이죠. 욕심에 매수를 한 거죠. 좋은 선택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멘탈을 잡고 가고 있습니다. 연금저축 계좌 같은 경우는 차라리 더 낫죠. 왜 더 낫냐? 거기는 손절을 빨리 하고 새로운 거를 갈아타고 현금으로만 하니까요. 그래서 오히려 더 나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개별 종목을 하고 있는 지식으로 연금저축을 하는데 수익률의 차이가 나는 것은 뭔지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시기가 왔고, 그 시기에 고민의 결과는 바로 고점에서 매수한 것,
그리고 신용을 쓰는 것, 그 부분입니다. 주식을 공부할 때도 그거에 대한 멘탈 공부를 많이 했는데 홀린 듯이 고점에서 사버렸어요. 홀린 듯이, 마치 더 갈 걸로 착각해서 차트 흐름을 잘못 해석한 거죠. 그래서 지금 마음이 많이 안 좋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또 생각을 합니다. 삶은 아직 끝난 게 아니다. 삶은 끝나지 않았고 또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예전에 제가 이 유튜브에선가 뭐 어디선가 얘기를 했나 모르겠는데, 제가 서울에 있는 아파트를 못 사서 10억의 수익이 날 걸 못 가졌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나요? 그게 팔자인 겁니다. 제가 그때 쉽게 말하면은 연끌을 해서 서울에 있는 강남 3구에 있는 유명한 아파트를 하나를 살 수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주변의 반대에 부딪혀가지고 사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주변의 반대를 설득하려고 여러 번 이제 시도를 했지만 그게 잘 안 되죠. 이미 거기에 대해서 반대의 의견을 가진 사람을 설득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반대 의견을 가진 사람들은 종종 설득을 당하는 게 아니고 그냥 포기하는 거죠. 상대방 말을 들어줄 때는 자기의 의견을 굽힌다기보다 그냥 손실 날 거를 최악의 시나리오를 생각하고 감당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서 상대방을 믿고 같이 가는 거죠. 설득이란 단어는 사실은 현실에서는 맞지 않는 단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 반대를 무릅쓰고 하고 싶었는데 괜히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그런 경험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렸을 때부터 투자를 할 때 예전 부모님 세대들은 금리가 높았죠. 15% 20%씩 됐을 때 그때만 해도 집값도 쌌고 월급을 꼬박꼬박 넣어서 적금을 넣으면은 그 엄청난 금리의 힘으로 금방금방 돈이 불어났어요. 그리고 집을 사고 그러면 그 집이 가격이 오르고, 그러니까 투자에 대한 공부도 필요 없는 시기고 그냥 자기가 열심히 돈을 아끼기만 하면 부자가 되는, 집을 살 수 있고 집값이 오르는 거를 경험했던 세대가 부모님 세대입니다. 지금이 70대, 뭐 60대도 그렇고 50대 후반도 그렇고요. 이분들을 부모로 가진 자식 세대들은 전혀 그렇지 않죠. 다른 시대에 살고 있죠. 지금의 30대 40대들은 그런 경험이 없어요. 금리가 그렇게 높아본 경험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눈이 빨리 뜨인 사람들은 투자의 세계로 빨리 뛰어들었겠죠. 저도 투자를 좀 늦게 알았다고 해야 되나? 제가 그 박근혜 대통령 시절이 12년도인가요? 13년도인가요? 그때에 처음 부동산이란 거를 알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부모님이 제가 주식하는 거를 08년도 때 알고 나서 하지 마라. 그때 회사 입사를 해서 열심히 이제 공부를 한 거죠. 금융에 대해서 처음 공부를 한 거예요. 보험 공부도 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막 닥치는 대로 공부를 했어요. 근데 그런 걸 보니까 부모님이 불안한 거죠. 쟤 왜 저럴까? 그냥 적금만 따박따박 넣으면 되는데 쟤 왜 저러는 걸까? 주식도 하고 보험도 하고 하니까 쟤 왜 저러는 걸까? 뭐 그렇게 한 거죠. 그래서 남은 돈으로 그냥 아파트를 사라. 근데 그때 금리가 제 기억으로 8%인가 뭐 그랬던 것 같은데 높았어요. 그래서 어쩌어쩌 그냥 대출 왕창 해가지고 넣었죠. 사실 저는 그때 좀 못마땅했죠. 제일 고점에 샀거든요. 지금 보면은 부산에 있는 해운대에 어디 저 좌동 신시가지에 있는 아파트를 20평대를 샀는데 그때가 고점이었는데 8천만 원이었어요. 제일 고점. 근데 저는 그때 고점인지 아닌지 몰랐죠. 아니 그래 저기 사놓으면은 나중에 결혼하고 나서 신혼집으로 써야지 하고 그냥 산 거예요. 엄마가 하도 사라고 하니까. 근데 웬걸 그게 2배가 돼버린 거예요. 그때만 해도 고점이라고 했는데 몇 년 지나니까 2배가 된 거예요. 저는 아무 생각이 없었죠. 대출 갚느라고 막 갚고 있었고, 저는 이제 그때 부산이 안 있었고 타지에서 근무 생활을 하고 있었거든요. 별 생각 없었던 거죠. 그냥 뭐 세입자는 어머니가 그냥 관리하셨고 세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거. 저는 별 신경을 안 쓰다가 제가 이제 한다고 해서 했는데 그때 초보니까 뭣도 모르고 막 집이 누수되고 이러니까 막 싫은 거예요. 그게 근데 어쨌든 하고 나니까 그게 1억 5천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08년도에 사서 12년도 다 돼서 1억 2천이 됐으니까 그때가 박근혜 대통령 때 맞았나? 당연히 관심이 가지 않겠어요? 2배가 뛰었는데 내 연봉처럼 올랐는데. 그러니까 놀래가지고 그때부터 부동산 재테크 공부를 시작했던 거예요. 그때부터. 근데 그때부터 공부를 시작했는데 부동산 재테크 공부를 했는데 제가 공부를 어떻게 하겠어요. 그때는 막 유튜브가 그렇게 활성화됐을 때도 아니고 지금처럼. 그래서 막 그런 재테크 다음 카페 같은 거 찾아보고, 그러니까 거기서 수업 같은 거 하잖아요. 투자 수업 그런 거 막 들으러 다녔죠. 그런데 진짜 열심히 했거든요. 근데 초반에 몇 년은 허송세월했어요. 계속 듣다 보니까 정말 나랑 안 맞는 것도 들었고 뭐 다 들었죠. 지금 들을 필요도 없는 것도 들었고. 그런데 그런 거를 다 듣고 나니까 알겠더라고요. 아, 이 수업은 필요한 수업이고 이 수업은 쓰레기 수업이다. 아, 이 수업은 수준이 낮은 수업이고 이 수업은 수준이 높은 수업이다. 그런 거를 알겠더라고요. 나중에는. 그렇게 해서 부동산으로 조금 돈을 모으고, 물론 그 사이에 주식으로도 돈을 좀 까먹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으로는 돈을 좀 번 것 같지만은 실제로는 주식으로 많이 까먹었기 때문에 딱히 돈도 없었고, 제가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거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했던 게 얼마 전에 제가 얘기했던 그 강남 아파트를 살 수 있는, 연끌을 해서 다 모아서 있는 거 다 제가 할 수 있는 거. 근데 그 주변의 반대 때문에 결국 못했어요. 근데 그 뒤로 10억이 오르는 걸 보고 제가 너무 허탈하더라고요.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게 중요한 거예요. 어렸을 때는 부모님, 나이 들어서 만약에 결혼했다면 배우자, 결혼 안 했다면 주변 지인들. 그래서 투자를 하고 싶은 분들은 만약에 주변의 투자에 대해서 경험이 없거나 투자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이 있는 사람들을 곁에 두면 안 돼요. 절대로. 저 같은 경우에 애초에 투자 공부를 시작할 때 부모님 때문에 너무 힘들었거든요. 부모님이 투자에 대해서 전혀 모르시니까 불안하잖아요. 그러니까 하지 말라고만 하는 거예요. 자꾸 하지 말라고. 하지 말라고. 근데 그 하지 말라는 얘기가 언제 없어지냐면은 끝끝내 그 반대를 무릅쓰고 내가 투자를 해서 수익이 났을 때 아무 말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럼 그게 몇 년 걸렸을까요? 기본 5년입니다. 기본 5년. 운 좋고 저지를 수 있는 사람은 운 좋으면 3년입니다. 왜 그런지 얘기해 볼까요? 아무것도 모를 때 공부하는 기간이 필요해요. 아무거나 살 수 없잖아요. 물론 제일 좋은 경우가 그런 경우입니다.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데 간다 해서 그냥 산 사람들. 근데 진짜 타이밍이 좋았어. 그래서 샀어 올랐어. 근데 오르는 기간은 보통 2년 정도 오르니까 그럼 바로 실적이 나죠. 근데 그건 본인한테 안 좋은 거예요. 왜? 공부 없이 투자를 해서 수익이 났다? 그럼 또 그냥 투자하면 되겠네. 그럼 그때 떨어지면 어떡해? 그거는 자기한테 안 좋은 건데 어쨌든 반대하는 부모님을 설득할 수는 있다. 어쨌든 정석은 자기가 공부를 1년, 2년, 한 2년, 3년 정도 하면은 이제 보여요. 부동산 투자는. 근데 그것도 선생님을 잘 만나야 돼요. 요새는 너무 좋아졌어요. 너무 좋아졌기 때문에 부동산의 원리를 가르쳐주는 사람이 너무 많아진 것 같아요. 그리고 유튜브의 어떤 영향 때문에 투자의 속도도 빨라졌고. 근데 그런 게 있습니다. 이 투자의 세계는 반복이거든요. 그런데 못하는 사람은 계속 못해요. 수익 나는 사람은 계속 수익 나고. 왜 그런지 아세요? 세대가 교체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40대가 돈을 잘 벌고 있어. 그럼 이 사람 50대가 돼도 잘 벌 거고 또 60대가 돼도 잘 벌고 70대가 돼도 잘 벌고. 근데 20대 30대가 새로 들어오잖아요. 투자 시장으로. 얘네들은 아직 투자를 몰라요. 그러면은 돈이 많은 40대에서 50대 30대 이쪽은 혼재되어 있는 거예요. 항상 투자를 못하는 사람과 투자를 잘하는 사람 항상 혼재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투자의 원리가 계속 써먹히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거예요. 역사가 되풀이 되는 이유도 똑같은 거예요. 전쟁의 역사도 똑같고. 왜? 그 전쟁을 했던 사람은 죽고 기록은 남아있지만 공부 안 하는 사람은 기록을 안 보죠. 지금 현상만 보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또 그 역사에 또 휘말리는 거고. 투자도 똑같습니다. 주식도 똑같고, 주식도 원리가 있고 부동산도 원리가 있어. 다 있습니다. 모르는 사람들은 모른다고 하는 거죠. 근데 알고 있지만 적용을 못하는 사람도 있는 거죠. 저 같은 사람들. 전 아직 공부는 부족하고 아직 멘탈도 부족하고 요번에 다시 깨달았어요. 그래서 수익이 많이 났던 거를 요번에 또 하루아침에 까먹었죠. 그래서
다시 한번 스스로를 마음을 다잡고 그렇게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도 투자를 할 때 항상 요새는 주식의 시대니까 항상 조심하고 신용은 쓰지 말고, 저처럼 신용은 100% 확신할 때만 쓰고, 그죠? 100% 확신할 때만 쓰고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다들 아시겠지만 월요일 날 장은 정확하게는 애매하죠. 하락으로 시작을 해서 상승을 할지, 하락으로 시작해서 한 번 더 하락을 할지, 그건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보유 중이신 분들은 계속 보유하면 되고, 신규로 들어가실 분들은 조금 지켜봐야 되지 않겠나. 아니면은 분할 매수 하면 되죠. 떨어지면은 한 번에 들어가지 말고. 이상입니다.